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일 목요일,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네, 어제 그 지방선거가 끝났어요. 네, 끝나서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고,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 또 많은 여러 당들의 사람들이 희비가 엇갈렸고, 또 국민들의 어떤 마음이 어디에 지금 향해 있는지도 알 것 같고, 그리고 뽑힌 분들은 정말 더 열심히 잘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겸손하게 네, 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 책에 198페이지예요. 약간 제가 목소리가 좀 쉬었어요. 지금 요 며칠 신경 쓸 일이 좀 있었더니 복식호흡을 하면 그래도 목소리가 좀 덜 쉬는 편인데 조금 악각거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쉬었네요. 매직 단어 요 클레임 때는 어미를 낮게. 아,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열등감이나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는 좀 약간 남성적으로 생겼는데 남성인데 목소리가 좀 여성스러워서 놀림을 받아요. 이러는 분들도 봤었고, 저는 좀 점잖은 어떤 목소리를 갖고 싶은데 약간 애기 목소리처럼 징징대는 앵앵거리는 듯한 그런 목소리가 나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허스키한 음성도 나름대로 매력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 옥구슬 같은 맑고 청아한 그런 목소리를 더 선호하고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예. 아성이라는 그 목소리 유형이 있어요. 한자로 아성. 콧소리가 나는 음성인데 듣기에 신뢰감을 떨어뜨리기 쉬워서 사실은 고쳐야 해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써온 분들한테 바로 고쳐라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요? 습관이라는 거는요, 은연중에도 튀어나오고, 그렇게 피나는 노력,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금방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또 작은 목소리의 주인공들도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목소리가 작으면 일단 의기소침해 보이고 소심해 보이고 매사에 자신 없어 보이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부각이 되죠. 자, 그러면 보이스 트레이닝 수업을 하다 보면은 힘없고 작은 목소리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목소리를 멀리 보낸다는 생각으로 멀리 던져요. 네. 발성 연습을 해야 해요. 거울이나 벽에다 이렇게 점을 찍어요. 이렇게 멀리 이제 보는 거죠. 소리를 던진다는 상상을 하면서 신문이나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는 입안에 그 큰 알사탕 있죠. 이따만한 거 옛날에 어렸을 때 그거 하나 주면 그렇게 좋았잖아요. 알사탕 하나를 물었다고 상상하고 입술을 가볍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어금니는 뗀 상황이 되고 입안에 공기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하며 생목소리가 아니라 공기가 부드럽게 울리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 윗니 안쪽에다가 혀끝을 대고 니은을 발음을 하면은 울림이 감지되면 그 울림이 앞으로 막 뛰어간다 생각을 하면서 자, 한번 해볼게요. 니은 나 발성을 하는 거예요. 이때 코하고 이렇게 입 주변을 한번 만져보세요. 손끝에서 부드러운 공명이 전해지면 완성된 것인데 여기에 지속적 연습 타임은 필수입니다. 무엇인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연습을 이길 것은 없어요. 자, 같이 해볼까요? 나는 아름답고 멋지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울림이 있고 깊이 있는 목소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일상생활에서 소통이 화두예요. 소통이 안 되고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실제로 말을 했을 때 진짜 나중에는 막 화도 치밀어 오르고 분노도 솟아오르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쵸. 그런데 당사자는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은요, 본인이 우겨도요, 본인이 스스로가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음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그 상대방한테 어떤 해를 끼친다거나 억울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당사자는요, 오히려 지옥밭을 걸어가더라고요. 마음적으로도. 소통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말로는 소통하지만 그 소통이라는 게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사람마다,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자, 요즘 퉁명스럽거나 상대방이 불편하게 느낄 만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은 의도와는 달리 쓸데없는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목소리 때문에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꾸 겉으로 그 내뱉는 말투가 되게 퉁명스럽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어조를 가진 사람은 살아가면서 큰 손해를 보게 되죠. 네. 자, 우리는 감미롭고 매력적인 목소리, 전달이 잘 되는 목소리, 듣기 편안한 목소리가 많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옛날에는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천박해 보여요. 목소리 크고 소리 지르고 그냥 막 억지로 막 그렇게 해버리면은요. 아, 저 사람 정말 저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예요. 차라리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나지막하게 조근조근하게 그 상황 자체를 설명을 하면서 임팩트 있게 강도 있게 심화 있게 설명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죠. 거기에다가 정의가 뒤따라야겠죠. 팩트가 뒤따라야 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바로 목소리 때문에 다양한 기회를 놓칩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실제 목소리가 오해를 불러오고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말이 너무 빠르다. 목소리가 듣기 거북하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는 웬만하면은 전화로 싸우지 말라고 해요. 이 전화라는 게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잘 대해주려고 하다가도 어느 한 단어에서 딱 꽂혀버리게 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정말 불길로 번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꼭 당사자들을 또 만나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얘기만 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만 얘기하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해결될 게 없죠. 결국은 뭐 고발을 하겠다, 경찰을 부르겠다. 그렇게 해봤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서로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저도 좀 약간 심기가 지금 불편한 상태에서 유튜브를 하는데 소통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가끔 참 살아가는 게 인간관계가 어쩜 이렇게 힘들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좋아온 사람도 세상에 참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가끔은 어떻게 저런 종류의 인간들이 살 수 있을까 하고 한탄을 할 때가 탄식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네, 저 약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이렇게 멀리 설명을 드리면 그 왜 대부분의 이제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 구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선이. 그럼 주차 공간이고 이제 여기 옆집의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일정한 선이 있어요. 어렸을 때도 아는 언니하고 그렇게 친한 언니하고 담을 쳐놓고 언니가 자기네 담이라고 우겨서 여긴 내 담이다 해가지고 그 친한 언니하고도 한번 싸운 적이 있었는데 참 애매한 경우죠. 그런데 이제 차라는 게 계속 들락날락 거리다 보면 그리고 집이라는 게 이렇게 노후가 되다 보면은 당연히 그 바닥에 크랙이 가면서 금이 가면서 한 번 간 금은 쭉쭉쭉쭉 갈라지기 마련이죠. 그쵸? 그런데 우긴단 말이죠. 문제는 다니면서 우리가 고속도로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의 자산인데 그 밑에 있는 만약에 잘못하지도 않고 그냥 길을 지나갔을 뿐인데 만약에 거기가 파였어요. 그러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물어줘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좀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말하자면 그 지나가면서 크랙이 이미 가 있는 상황의 거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람에 그냥 이게 크랙이 더 간 거를 가지고 전화를 해서 정말 피곤하게도 살죠. 전화를 해서 그 거기를 시멘트로 공구리 같은 거 공구리 용어가 맞나? 근데 그 비속어죠. 거기를 해결을 해달래요. 정말 무례하게.
처음에는 일단 출근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알겠다고 했어요. 했는데 또 옆에 사람하고 분쟁을 해봤자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자료가 있냐 CCTV 보자 했더니 심지어 밟고 지나가지도 않았고 옆에 지나가는데 이미 깨져 있던 거가 그냥 깨진 거죠. 진짜 너무하다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조근조근하게 이 상황에서 나는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했더니 막 붕괴를 하면서 뭐 고발을 하겠다 이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분한테 불똥이 튀었어요. 이제 저희 이 공간 입주하는 공간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신데 그분들이 처음에 밟고 다 깨트렸다 막 노후됐다는 말에 막 분개를 하면서 결국은 다른 분이 지금 그거를 그냥 정말 더러워서 해준다 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로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우리가 독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자기는 그냥 뭐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대충 진짜 그렇게 자기네 집까지 그걸 갖다가 보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무매너, 무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입주민 한 분이 자기가 자주 거기에 차를 대니 더 이상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분쟁하지 말고 자기가 그거를 해주시겠다고 그냥 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건 정의로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문제부터 말도 안 되는 경우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우리가 거기에 수긍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피해를 볼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되게 똑바르고 잘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만나서 좀 약간 큰 다툼은 아니었고 소리는 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전혀 승복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이유를 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지만 그래도 자기는 이거는 우리는 못한다 이런 주의예요. 진짜 천벌받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옳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 누가 됐든 간에 임자를 만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는 악담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이상한 경우들 많이 당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말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나의 말과 그 사람의 생각이랑 완전 달라요. 그럴 때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경우에는 말을 섞지 말고 그냥 말아야 되나? 아니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법의 힘을 빌려야 되나? 아니면 이런 사람은 그냥 무시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몇십 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봅니까? 싸움으로 치도 만렙이죠, 사실은. 그쵸? 싸움이라는 거 그러나 싸우고 막 그렇게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싸우고 기분 좋은 사람은 어디 있고요? 서로 상처받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해결은 됐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요. 자, 목소리가 듣기 거북하고 그 상대방이 그랬었어요. 막 그 ADHD 있는 것처럼 막 징징징징거리고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남자분은 막 여기다가 문신 같은 거 하고 와서 막 겁박이나 주고 협박이나 하고 한 개도 무섭지 않아요. 그 몸이 무슨 도화지도 아니고네. 참 그런 식의 그 아주 쌍팔년도 때에 그러면 수법을 써먹는지 네 지켜볼 거예요. 자, 목소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고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행히 목소리는 노력과 트레이닝 정도에 따라서 개선되는 장점이 있어요. 시체말로 하면 된다입니다. 예전에 단점과 실수를 지적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근래는 의욕을 북돋아주는 칭찬으로 일의 성과를 올리게 해요. 보이스 트레이닝 역시 칭찬이 중요합니다. 아우, 목소리 좋아요. 아주 잘했습니다. 네, 잘 하고 계세요. 칭찬은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해주는 최고의 방법이며 요체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열등감이 계속 가득해지면은요, 상대방이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도, 어떤 좋은 보이스 컬러로 이야기를 해도, 그 열등감,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분노나 화를 주체하지 못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곡해하고 오해하고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항상 문제점들이 생겨나요. 세상 사는. 잊을 수 없는 학창 시절의 추억 중 하나는 너나 없이 선생님들한테 매를 참 많이 맞았다는 것이다. 저희 때 매 맞는 거는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았었어요. 늘상 그랬으니까요. 요즘 세상에서는
큰일 날 일이 됐지만 그때는 지각을 해도 맞고 숙제를 안 했어도 맞고 질문에 틀린 대답을 해도 맞았어요. 선생님 기분 나쁘다고도 맞았어요. 끊임없는 꾸지람과 체벌로 얼룩졌던 시절. 오늘은 또 얼마나 맞을까 친구들끼리 서로 걱정해주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최근에 칭찬하기 교육에 익숙해진 젊은 세대는 질책하고 다그치는 상대를 따르지도 못하고 따르려 하지도 않습니다. 장점을 말해주고 칭찬을 자주 해주다 보면 상대방의 의욕을 이끌어내는 등 여러 면에서 효율적이기에 결과적으론 스스로에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됐고 강하고 뭐 예를 들어서 센 척하고 되게 그 세상 이치 안 맞게 사는 아이한테조차도 사랑을 주고 잘했다고 하고 계속해서 격려를 해주면 나중에는 저절로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평소에 칭찬하기에 능숙하지 못하고 인색하기까지 한 사람들에겐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매직 단어라 할 수 있는 요를 잘 활용하는데 함께 해보실까요? 정말 잘했어요. 아주 좋아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군요. 순발력, 실천력이 뛰어나네요. 참 예쁘고 좋은 반지를 끼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화법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공통적으로 어미에 요가 붙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를 말할 때 어미를 확실하게 올려요. 아주 좋아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군요. 순발력, 실천력이 뛰어나요. 참 예쁘고 좋은 반지를 끼고 있네요. 하기에도 듣기에도 즐겁고 좋은 말은 서로를 기분 좋게 해주고 신뢰감도 높여주므로 여러 면에서 플라시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요를 강하게 말하면 상대를 경시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를 어미 끝에 붙여서 얻는 상승 효과를 터득했다면 클레임 때의 대응은 용이해지는데 경험상 클레임은 대부분 감정적이에요. 네,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상품이나 서비스 품질보다는 오히려 그걸 취급하는 상담원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전화 받는 사람의 말투가 불쾌했다든지 아니면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불량했을 경우 또 말하는 뉘앙스가 비꼬는 것 같았다 이랬을 때는 상품을 가지고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전화 받는 사람에 대한 기분 나쁨 때문에 오히려 언쟁이 더 높아지고 안 좋아지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 연수를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콜센터 클레임의 대부분은 서비스나 상품 품질에 관한 내용보다도 담당 상담원들에 대한 불만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속사정을 살펴보면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는 사람들의 유형은요, 되게 상대방을 막 겁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일어난 일에서도 화가 났던 거는 뭐 알겠어요. 이제 이렇게 되게 이성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보고 이제 그 다른 그 분을 고발을 하겠대요. 이 여인이, 젊은 여인이. 제가 그래서 딱 고소라는 단어를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내뱉느냐. 어? 이웃 간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그분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사실은 약간 협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단어로 들려서 빈정이 진짜 많이 상했어요. 아, 안 되겠네. 이거는 그냥 사람이 좋은 게 좋은 거고 져주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배워왔지만 이런 애들은 혼나야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도 많지만 정말 나쁜 사람도 많기 때문에 항상 사람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